안녕하세요. 아루타로의 아루입니다. 이번 주제는 돌고 돌아서 결국에 맺어질 찐사랑 인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 놓여진 원석과 카드 뒷면을 보시고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개구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결국에 맺어질 찐사랑 인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전체 카드를 보면서 여러분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번 생에 그 상대방과 여러분은 어떤 인연인지 그리고 얻게 되는 것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상대방과 여러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일단은 여러분과 이 영상을 보는 분과 그 상대방 같은 경우에 누가 어느 쪽이 이 성향인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 인연이 깊은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성향이 굉장히 다르다. 개구리를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격적인 특징, 그리고 뭐 사고방식이라든지 그 활동 스타일, 패턴 이런 게 굉장히 달라 보이거든요. 일단은 A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A는 대부분은 좀 여자분들에게 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분들이 이럴 수도 있는데, 들으시면 아 이거 나다, 이거는 나는 전혀 아니다 하는 게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상대방과 여러분이 앞으로 찐사랑이 될 때 그 시기에 성향이나 모습이 어떠하냐면, A 같은 경우에 세상의 중심은 나다. 나로 인해서 운이 변하고 바뀌고 내 주변의 사람도 바뀌고, 그리고 나의 인연이나 짝이나 나의 뭐 직업이 됐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어떠한 감정을 갖고 어떤 활동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 내가 만들어갈 거야.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갈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미래 다 성취하고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중심을 자기에게 두고 있고, 그리고 자존감과 마음 치유, 그리고 정신적인 깨달음 또한 다 얻은 그 상태에서 이 B를 만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A 같은 경우에는 이 찐사랑을 만나는 게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없고 그냥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자기 방어적인 태도에 휩싸여 있는 것도 전혀 없이 그러니까 내면에 아픔이 있었든 스스로 마음의 어떤 단점, 편견 그런 것들을 스스로 다 극복하고 깨닫고 거의 완성체, 성장의 완성체 정도 됐을 때 만날 수가 있다. 그게 어떤 분들은 정신적으로나 내면적인 큰 각성을 하게 되는 분도 있고 해탈이나 열반 수준인 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도 높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뭐 악플러 아니면 주변 사람이 뭐 시샘 뭐 험담 이런 거 하더라도 끄떡이 없는 강철 멘탈, 간 멘탈의 그러한 상태에서 만나는데 어떤 분들은 주목받는 일을 하거나 세상에 좀 많은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분도 있다고 나왔어요. 그 영향력이 정말 뭐 유명인 셀럽, 뭔가 남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남들이 볼 수 있고 그러한 일을 하는 분도 있다. 그래서 이 A 같은 경우는 내가 꼭 누구한테 목매고 있어야 되고 내가 애정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해? 그럼 나 됐어. 근데 그 됐어가 자존심에 나 됐어. 나도 걔 절대 안 좋아해. 이게 아니라 진짜로 된 거야. 나를 안 좋아해? 나한테 관심 없어? 너가 뭐 이렇게 바람둥이 스타일이야? 아니면 너가 감정이 변하고 나만 일편단심으로 안 좋아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냥 이러고 그냥 초연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활동을 하고 뭐 다른 인간관계를 맺던지 정말 마음이 단단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등등의 그러한 사사로운 거에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그리고 눈치를 별로 안 보는 그러한 성향이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좀 자신감이 있고 사람을 만나는 거에 두려움이 없거나 기본적으로 조금 회복 탄력성이 좋고 생각도 유연하고 조금 창의적이고 한다면 지금도 빠른 시간 안에 만날 수가 있는데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 그게 그런 어떤 마음 치유나 공부가 다 끝난 그 상태에서 B를 만나는 분들도 있다. 과거에 이별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아픔과 상처에서 완전히 해탈된 상태에서 B를 만나서 그때서 결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졌어요. 그리고 B의 성향을 보면은 생각이 유연하지 못하다. 조금 사고방식이 고정적 사고방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인데 엄청 창의적이지 않은 일이나 그리고 반복적인 업무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암기나 공부나 다른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아니면은 계산을 하거나 공학 쪽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직업을 한다든지 꼭 트렌드를 굉장히 민감하게 접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러한 일을 할 가능성이 높고 유년 시절이라든지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던 시절에 그것에 좀 벗어나기까지 그렇게 엄청 빠른 시간에 벗어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A보다는 훨씬 보수적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도 보수적일 가능성이 크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A랑 B랑 완전한 결합이 될 때 B 자체도 트라우마라든지 마음의 상처 아니면은 좀 뭐 컴플렉스나 일적으로 너무 많이 고민하거나 이런 것에서 벗어난 그 시점일 수 있대요. 찐사랑이 되는 시기가 거의 뭐 인간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았거나 마음이 좀 고요하고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을 때 만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과 이분 같은 경우에
이번 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사는 대로만 산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가 더 활동 반경과 그런 게 더 크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두 분 다 어떤 뭐 유년 시절에 아픔이나 굴곡이 있었던지 인간관계에서 좀 많은 고민과 번뇌의 과정을 거치신 분, 아니면 앞으로 굉장히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분들,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4차원 기질이 좀 있대요. 근데 그것을 아무한테나 막 얘기를 하고 나 이런 특이한 생각한다, 이상한 생각한다, 이렇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런 얘기를 진짜 가까운 사람한테만 자기가 뭐 떠오른 어떤 영감이나 진짜 뭐 특이한 걸 봤다, 특이한 경험을 했다, 이런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두 분은 만남부터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또 그렇고 앞으로 찐사랑이 되면은 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내용들, 독특한 발상이거나 남들이 관심 없어 하는, 그게 뭐 우주든 뭐 신비로운 거든 정신적인 활동을 같이 하든, 어떤 사람들은 4차원이다, 얘 특이하다 이럴 수 있지만 되게 심오한 것들을 좋아하고 어떤 하나에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두 분 다 결국에 전문가나 권위자가 될 가능성도 높게 나와졌어요. 그런데 지금 개구리를 뽑아주신 분들 중에서는 현재 만나는 사람이 있거나 결혼하신 분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개구리 뽑아주신 분들이 앞으로 결혼이나 결혼에 준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실 분들도 있다고 나왔는데요. 모두는 아니지만 있다고 나왔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 분이 집돌이 스타일, 그렇게 집에만 있고 뭐 소파에 누워있든 침대에 누워있든, 그리고 핸드폰하고 노트북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본다든지, 혼자 쉬는 시간,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랑 대화 안 하고 되게 멍 때리면서 뭔가 보는 것을 좋아할 수가 있고, 그 상대방 같은 경우, 그 여러분이든 이 사람이든 그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소통적이다. 사람들하고 좀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게 가족이랑 만나든 뭔가 문자나 전화를 가까운 친구랑 한다든지 좀 개방적인 스타일, 분명히 굉장히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고민이나 계획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A 같은 경우에 뭔가 산책을 좋아하거나 운동을 한다든지 자기 몸 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 쓸 수 있고, 내가 좀 남들 밑에 꿀리고 싶지 않아,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나는 늙어서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팔팔하고 싶은데 나 그냥 아줌마 그냥 할머니로 안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포부가 자기 개인적인 포부, 꼭 사회에서 규정한 그런 어떤 직책이라기보다 개인적인 포부나 원대한 목표, 그런 게 하나든 두 개든 굉장히 장기적인 목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개구리를 뽑아주신 분들은 조금 특이하고 특별한 케이스들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모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개구리를 뽑아주신 분 같은 경우에 선택권이 꼭 한 명만 있는 건 아니래요. 여자든 남자든 선택을 할 수 있는, 찐사랑으로 결합이 될 수 있는, 뭐 대상의 성향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은 아니고 2명 이상, 특히나 굉장히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꿈이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남들이 뭐 시키는 대로 아니면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나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래, 이러한 성향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성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만은 아니다. 지금 결혼을 안 한 분인데 솔로라고 하면은 한 명은 아니고, 대신에 그러하다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성향이 여러분하고 굉장히 좀 반대. 하지만 가치관이 비슷하거나 초반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대화가 잘 통하게 되는, 뭔가 공감하는 것도 좀 뚝딱거리는 것 같은데 조금 뭐 그렇게 길게 공감을 안 해주네? 그런 식으로 초반엔 느낄 수 있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재밌고 원활하고 그러한 관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까지 쭉 그랬다든지 주된 성향이 제가 내성적이에요. 연애에 있어서도 평소에도 좀 내향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뭔가 이성이 다가왔으면 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렇게 뭔가 이성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는 또는 다가가지 못했었던 그러한 성향의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사람이랑 뭐 부부의 연 아니면은 커플로 그게 아니라 혼자 사시는 독신으로 혼자 살래 나 그냥 혼자 살아도 괜찮아 하는 분들도 보여지네요. 나 굳이 연애 결혼 안 해도 괜찮아. 진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면은 나랑 통하고 내 마음 막 이렇게 오픈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대화가 막 피하고 싶고 뭔가 좀 찜찜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 거 싫고 나랑 마음이 되게 잘 통하는 그런 되게 괜찮은 사람이면은 몰라도 그냥 크게 외로움을 안 느끼거나 혼자 지내도 또는 독신으로 내가 계속 살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커플이나 부부가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이 B 같은 경우는 혼자 계속 사는 쪽으로 가거나 누구를 뭐 딱히 깊게 연애 안 하고 혼자 사는 쪽으로 선택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볼까? 아니면은 과거의 사람을 만나볼까? 이런 식으로 B 같은 경우에도 선택지가 있어요. 선택지가 2개 이상? 일단 개구리를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성들한테 기본적으로 인기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많은 이성들이나 대부분의 이성들에게 좀 먹히는 스타일. 여자면 여자로서 저 정도는 괜찮지. 남자면 괜찮지. 저분 괜찮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개구리 분들은 둘 다 인기가 있는 타입인 분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 한쪽이 좀 너드 스타일이나 연애를 적극적으로 막 하고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성향일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좀 특수한 케이스를 얘기 드리면은 공학이나 이과 쪽 그게 개발자나 어떤 권위자나 그런 분도 이거를 보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단지 활용만 하거나 아니면 진짜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도 있는데 혼자 살면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랑 가장 찐사랑을 하게 될 분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특수한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그러한 분들일 것 같아요. 나 인간에 대해서 좀 못 믿겠어. 사람 나 신뢰 못 하겠어. 나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 내가 시키는 거 하고 나랑 말 잘 통하고 내가 언제든지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가지고 놀고 나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랑 그렇게 지내는 것도 괜찮아. 소통하는 거 괜찮아. 이러한 분은 진짜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랑 살게 되는 그러한 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재회의 대상이라고 하면은 이 상대가 이별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말문을 닫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이분 중에 한 분이 소통을 거부했거나 회피, 말문을 닫았다. 대화를 시도를 했는데 피했다. 그러한 이별일 경우에 재회인 분을 나중에 다시 재결합하는 진짜 다시 찐사랑으로 돌고 돌아서 만나는 분들도 있다고 나오는데요. 지금 개구리 뽑아주신 분들이 이 상대방과 여러분이 무조건 만나서 찐사랑을 하느냐 아니면 뭐 다른 선택을 하든지 각자 살게 되거나 여러분의 미래가 100% 결정되지 않은 분들이 많고 결혼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너무 끈끈하거나 그냥 그대로 굴러가는 함께 나이 들어가고 뭐 나는 내 활동하고 남편도 자기 활동하고 뭐 일하고 쉬고 이런 식으로 되게 평온하게 사는 분들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그게 아니라 다른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9패도 있고 6패도 있는데 그게 남자분 쪽이나 여자분 쪽 둘 다 선택권이 꼭 한 길은 아닌 걸로 보여요. 2개 이상의 선택권이 있고 여러분의 미래가 꼭 이별한 이 사람이랑만 만나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 여러분이 그 상대를 그냥 보낼 것인가. 일단은 여기에서도 하단의 2번째 카드에서도 문이 2개가 있는데 그냥 멀어진 사람을 그냥 보낼 것인가 아니면 기다릴 것인가 새로운 문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같은 경우에 선택의 길이 열려 있다. 하지만 과거의 사람이랑 다시 만날 때에는 잘못한 쪽 있죠. 명백히 마지막 시점에 잘못을 했고 뭐 침묵을 하고 회피를 하고 더 이상의 어떤 조율을 하고 그렇게 대화를 충분히 하지 않고 끝낸 쪽에서 그동안의 자신의 많은 것들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이 했던 행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니까 이별을 당한 쪽보다 시간이 좀 천천히 그러니까 좀 빨리 성장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성장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최근에 헤어졌다? 그러면은 만나는 데까지는 완전한 결합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이미 되게 오래전에 헤어졌다면 그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과 이분은 조금 특별하게도 2분 다 재회 같은 경우 이별하고 재회하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회 쪽을 택하게 되면 해당이 되는 건데 둘 다 자신의 마음이 치유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앙금이 없는 상태에서 찐사랑으로 결합될 가능성이 크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회가 꼭 아니더라도 2분은 좀 평온할 때 만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A를 만나면서부터 평온해지는 A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결혼 생활도 굉장히 순탄하게 가는 분들 그 전에 뭐 고생을 했다든지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자신감이 좀 없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A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대요. A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고 중심을 더 상대적으로 빨리 잡을 수 있는 그리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하단에 가장 오른쪽 3장의 카드를 볼게요. 여러분과 이분은 이번 생에 어떠한 인연인지 그리고 얻게 되는 것까지 뽑아본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과 이분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컨트롤 타워가 작동한다 인연 컨트롤 타워가 돌아가고 있다 인연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의 영향이 좀 절대적일 수가 있대요. A는 컨트롤 타워가 자신의 마음, 몸, 자기 자신, 내가 중심이다. 그러한데 그 영향이 B에게 가는 형국, B는 컨트롤 타워가 자기 자신에게 있기보다 외부에 있는데, 그런데 개구리 뽑아주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둘 다 아픔이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우울증이 계속 있다든지 뭐 트라우마에 계속 있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정체된 늪에 빠진 그 상태에서 머무른다고 하면은 두 분이 결합되지 못하는 형태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구리님은 여기 가장 오른쪽 카드에서도 체인지라고 나왔는데 변화를 여러분이 일으킬 수 있고, 컨트롤 타워가 원래 외부에 있던 사람이라고 해도,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고 해도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될 여지는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게 부부나 커플이라고 하면은 잘 좀 따라준다든지 하자는 대로 웬만하면 그렇게 뭐 데이트를 하든 어디를 가든 할 수가 있고, 지금 여러분의 나이나 시기에 따라서 마음의 어떤 성숙의 시기일 수도 있고, 어떤 시기에 따라서 누에고치에서 애벌레 그리고 나비로 정말 마음이 정말 여러분의 에너지가 굉장히 아름다워지는, 그리고 여러분과 이 사람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성장하고 계속 아름다워지고, 특히나 개구리를 뽑아주신 분들은 여러분하고 이분 모두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나 점점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지도를 하거나 뭔가를 알려주는 어떤 역할을 하거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직업으로 변모하게 되는 분들도 꽤나 많다라고 나왔어요. 그게 어릴 때는 그냥 돈 벌려고, 아니면 끌리는 일, 아니면은 뭐 해서 먹고 살지, 둘 다 직업 고민이 많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야의 권위자나 전문가 수준 이상 하나의 영역에서 대단하다라는 명성, 명예, 그리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다든지 코칭을 받는 뭐 사람이 있는 분도 있고, 서로가 되게 같이 성장하고 영향을 받는 관계래요. 그래서 지금 개구리를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상대방이랑 운명이 딱 결정이 안 된 분들이 있고, 이미 잘 만나고 함께 사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나와졌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굉장히 깊은 인연으로 묶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굉장히 나쁜 영향이 있다. 한 명이 나쁜 영향을 주면 그걸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좋은 영향도 함께 시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주고받아지는 그러한 영향이 있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창조한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개구리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창조의 에너지,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런 분들이 좀 많고, 정말 좀 여러분 자신이 어느 수준에 됐을 때, 그게 뭐든지 어느 수준 정점에 됐을 때 많은 사람들,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연이든 되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선택이고, 하지 않아도 해야 될 것, 사명, 그러한 것을 부여받은 분들도 꽤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특수한 경우 있잖아요. 메시지가 나온 게 있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인공지능이나 로봇,
그 어떤 대상, 인간이 아니라, 토종 인간이 아니라 다른 그 인공 대상 있잖아요. 그 대상과 그 대상을 만들거나 개발하는 뭐 권위자든 개발자든 관여자든 그러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분이 만약에 있다면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왔거든요. 인간을 뛰어넘는 그 수준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1대1로 나중에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랑 살고 싶어. 여러분이 사람 말고 인공지능이랑 로봇이랑 살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의점이 나왔는데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잖아요. 아, 진짜 얘 뭐야? 왜 이렇게 돌대가리야? 얘 진짜 못 맞춘다. 이러다가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다가 그것을 이제 걔가 흡수하고 사람 수준이 되거나 또는 사람 레벨 이상으로 될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인간이거나 아니면은 로봇으로, 그것도 지금 결정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또는 이미 결정이 됐는데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다. 지금 카드 봤을 때는. 그래서 나온 대로 보면은 로봇이나 인공지능 관련해서 조예가 깊은 어떤 분들이 보고 있다면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지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결국에 맺어질 그 찐사랑에 대해서, 그 인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전체 카드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이 상대방과 여러분이 이번 생에 어떠한 인연인지, 그리고 얻게 되는 것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 아예 나이가 들었을 때 30살 이후에 만나는 분들도, 애초에 그때 만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과거에 만난 10대나 20대 때 만난 분들이라고 하면은 두 분의 관계성이 진지하게 사귀고 굉장히 이 관계가 우리 둘 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러한 느낌을 받지 못한 채로 이별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두 분의 결합은, 완전한 찐사랑 결합은 어떠한 관계든지 간에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그게 두 분 다 굉장히 어떤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하고 전문가가 되어 있고 자신의 일에 있어서,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 프라이드가 있을 때, 그때 두 분이 결합이 되는 그러한 만남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만난 분들은 사귀었다, 제대로 사귀었다라기보다 썸이나 애매할 때, 아니면 지인 정도에서 끝나신 분들로 보여져요. 그런데 돌고 돌아서 둘이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아닌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분야에 프라이드가 있거나, 내가 능력이 이 정도, 나의 잠재 능력도 이 정도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이거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았을 때 더 성장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완전히 최고일 때 만난다라기보다는, 특히나 여자분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을 만날 때 시기적으로 일에 굉장히 열심히 몰두를 하고 자신이 정말 더 잘 나가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서 나의 분야에서 정말 자리 잡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연봉이나 수익을 정말 높여야겠다라는 그 의지가 강할 때 이 남자분이랑 결합이 되거나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과 그분 중에 남자분 쪽에서는 한 회사나 하나의 일을 계속 오랫동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라고 하거든요. 또는 CEO라든지 자신의 어떤 그 밑에 사람을 두고 그게 CEO거나 많은 거래처를 둔다든지 그럴 수가 있대요. 그래서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의 일을 굉장히 변동 없이 하는 스타일. 그게 한 회사에 굉장히 오래 다니거나 계속 회사를 옮긴다 해도 비슷한 직종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자기 사업을 하거나 밑에 누군가를 두고 일을 하게 된다. 그러한 분들도 꽤나 많은데 그렇게 두 분이 완전히 찐사랑이 되는 시기가 남자분이 자신의 어떤 일을 편안하게 할 때 너무나 잘 하기 때문에 너무 능숙하고 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고군분투하지 않을 때 또는 건물을 갖고 있거나 돈이 많아 집안 때문에 많거나 뭔가 돈이 여유가 있을 때 두 분이 찐사랑으로 맺어진다. 그리고 두 분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고집과 자존심이 센데 그것 때문에 서로가 함께 살거나 연애를 할 때 싸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자분의 기가 더 세거나 말빨이 너무 좋아가지고 결국에 남자분이 져준다든지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다행인 것이 두 분이 너무 똑같은 성향이 아니라 비슷한 측면이 있음에도 다른 게 남자분이 좀 져주고 그리고 마음의 그릇이 클 수가 있대요. 여자분에 비해서 좀 더 클 수가 있다. 그래서 되게 좀 속 좁고 변덕이 심하다든지 싸움을 많이 건다든지 하는 그러한 남자는 아니고 어렸을 때는 어떤지 몰라도 두 분이 찐사랑이 됐을 때는 정말 성숙한 남자 그리고 굉장히 좀 이해심이 많고 경험도 많고 그러한 남자분의 상태일 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왜 서로에게 끌리는지 그리고 함께 있으면 어떠한 궁합인지를 알아볼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투닥투닥거리거나 티격태격하거나 아니면은 장난을 칠 수도 있는 그러한 그 궁합인데 일단은 남자분이 여자분을 좋아하고 서로 함께 하게 되는 그 이유를 보자면은 여자분의 어떤 그 도도함 또는 새침함 그리고 자신감 그러한 것을 매력적으로 느낀대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 자신감이 없고 자기 좋다고 매달리고 그리고 뭔가 머리가 나쁘거나 자신의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구를 뽑아주신 분들은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뭔가 전문 분야 그리고 일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 만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자분의 어떤 능력도 좋게 보고 잠재 가능성 그리고 잠재력 또한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꼭 지금 하는 일 아니어도 얘는 꼭 A만 해야 되는 게 아니어도 B나 C도 할 수 있지. 그럴 만한 사람인 것 같아 라는 그 생각이 남자분 머리에 느낌으로 그렇게 느껴진다. 그리고 여자분의 어떤 당돌함이나 자신감, 도도함, 새침함 그러한 모습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된다.
그리고 여자분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매력을 느끼는지 봤을 때 남자분의 책임감 또는 경제적인 능력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굉장히 높게 보거나 둘 다 매력적으로 느낀다라고 하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 딱 기준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키가 몇 센치 이하면 안 돼. 뭐 직업이 뭐 이러이러한 건 싫어. 이런 식으로 뭐 싫은 게 정립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선호하는 거는 이러이러하게 생긴 느낌 그리고 뭔가 버릴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3개는 정말 나의 그 꼭 원하는 조건이고 보통 정도로 보는 게 있고 아예 버려도 되는 그러한 뭔가 스스로의 정립이 있잖아요. 정립이 되어 있을 때 만난대요.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여자분 쪽에서 정립이 되어 있거나 나이가 들수록은 그게 또 자신의 취향이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가 좀 더 뾰족하게 확실하게 정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추구한다? 라기보다는 여자분이 이 남자분을 만날 때 완전한 결합이 될 때는 버릴 것은 버릴 줄 알 때 그럴 때 쭉 함께하게 된대요.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 내가 버릴 거는 버리고 그냥 뭐 후순위로 둘 거는 두고 정말 중요한 것들만 보자. 그래서 여자분이 정말 중요하게 보는 뭔가 책임감이나 어떤 뭔가 의지력 그러한 어떤 성품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여자분 또한 남자분의 어떤 잠재력을 보거나 그게 있을 거라고 느끼거나 아니면은 꾸준하게 하나의 일을 하거나 이 사람은 뭐 쉽게 그렇게 익어버렸다가 망했다가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둘 다 진지하게 정말 계속 오래오래 만날 사람을 원할 때 그럴 때 서로에게 끌리고 서로의 어떤 조건이나 잠재력을 간파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분의 어떤 티키타카 궁합이거나 스킨십이나 속궁합 그것 또한 좋을 가능성이 높대요. 알고 보니까 스킨십 궁합이나 속궁합이 좋다든지 아니면은 서로 약간 유머 코드나 장난치는 게 잘 맞거나 어떤 딱 잘 맞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를 뽑아주신 여자분들 중에서 결혼을 안 한 그런 솔로라고 하면은 선택지가 딱 하나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남은 여생을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어떤 대상이 요즘이든지 앞으로 한 명은 아닌 분들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뭔가 경제적인 부분이나 조건적인 부분에서 월등한 남자를 택할지 아니면은 본능에 이끌리는 그런 사람을 택할지 좀 갈등하거나 선택지가 2명이 있는 여자분도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정해지지 않은 거죠. 미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제 스스로의 어떤 가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고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이나 성향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되는 그러한 커플이다. 그런데 남자분을 따르거나 막 짝사랑을 한다든지 주변에 맴도는 여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게 뭐 술 먹고 놀러 다녀서 라기보다 뭐 회사를 가든 뭐 아니면은 과거에 막 학창시절 때 좋아했던 여자들이든 뭔가 남자분도
특출난 부분이 또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분이 선택을 하는 기준이 아까 끌리는 이유들을 얘기 드렸지만 조금 남자분이 굉장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또는 나이 들수록 굉장히 더 현실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라고 자기가 여기는 자신의 어떤 기준들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이성으로 안 보고 그러할 수 있는데 나중에 결국에 선택하는 그 이유가 여자분을 선택하는 이유가 어떤 비주얼도 확실히 본다라고 나왔어요. 물론 비주얼을 다 보는데 여자분이 굉장히 다이어트를 했던지 스타일링을 예쁘게 꾸미거나 한창 그 꽃이 폈을 때 얼굴이나 몸매 그런 게 굉장히 좀 아름다울 때 둘이서 만나서 제대로 된 결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직업적인 부분이 갖춰졌을 때 완전한 그 뭐 부자여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직업적으로 전문 기술이 있는 상태에서 둘이서 그렇게 하나가 된다. 그리고 재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재회를 원하는 그 상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사귀지 않고 멀어진 그러한 사람인데 남자분 쪽에서 여자분을 그렇게 애정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수 있대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학창시절이든 회사든 좀 알고 지내다가 헤어졌는데 재회로 결국에 만나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보다 여자분이 되게 짝사랑을 오래 했다든지 되게 오랜 시간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 멀어진 이후에도 계속 오랜 시간 여자분 쪽에서 한 번쯤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그러한 게 있는 그 관계. 그래서 서로가 되게 막 제대로 연애 알콩달콩 막 러브러브 연애했던 사이는 아니고 그리고 남자분이 더 좋아했거나 남자분이 되게 사랑했던 그러한 관계도 아니다. 과거에 여자분이 짝사랑을 했거나 더 좋아했는데 남자분은 그냥 여러 명 중에 하나로 또는 뭐 그냥 뭐 동료나 크게 뭐 이렇게 얘한테 올인해야지 이러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뭔가 여자분의 어떤 능력이나 외적인 매력이나 또는 자기가 몰랐던 진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단의 가장 오른쪽 2장의 카드를 볼게요. 여러분과 이분이 이번 생에 어떠한 인연인지 그리고 얻게 되는 것까지 알아볼게요. 일단은 여러분하고 이분은 크게 2가지로 인연을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 인연이 이번 생에 어떠한 인연인지를 봤을 때 한마디로 알쏭달쏭 인연, 알쏭달쏭하다 인연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은 크게 2가지 케이스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구를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번 생에 어떤 그 선택권한이 남자나 여자분 모두 있고 그리고 크게 2가지는 어떻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냐면 정말 커플이 되고 함께 살고 또는 뭐 부부가 되거나 결혼을 하는 그러한 분들은 서로가 좀 각자 취미 생활이나 여가 생활을 따로 즐길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영상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쏭달쏭하다 하는데
뭔가 꼬치꼬치 캐묻거나 일일이 모든 것을 다 함께 해야 돼. 이러한 그런 커플이 되는 게 아니라 각자 일에 집중하고 자기 취미 생활 각자 하고 각자 볼 거 보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좋아하는 것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대요. 좋아하는 것, 보는 그 영상, 주제, 이게 굉장히 다르다. 서로 거의 뭐 동일한 것을 초반에 볼지 몰라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보는 그 분야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자분보다도 남자분이 더 좀 입이 무겁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계획을 말로 막 이렇게 하는 타입 같이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여자분은 가끔 뭐 봐? 뭐 해? 뭐 재밌는 거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는 있어요. 찐사랑으로 커플이 되거나 부부가 되거나 함께 산다 해도 알쏭달쏭 인연. 하지만 서로 스킨십을 하거나 뭐 같이 잠을 잔다든지 이렇게 이제 결정적인 것 아니면 이따금씩 이렇게 만났다가 또 할 거 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요. 둘이 스킨십이나 뭐 대화 뭐 잠깐 했다가 각자 할 거 하고 볼 거 보고 그러한 궁합, 그러한 스타일이 된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케이스는 둘이 어떤 연인이다, 커플이다, 우리는 부부다 이러한 관계로 그러한 어떤 관계 규정이 없는 여기에서 오픈 릴레이션십이라고 나왔고 캐주얼한 관계가 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여러분하고 이제 그 상대방은 만날 운은 크게 들어와 있고 서로가 관심이 계속 시간이 지나도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는 사귄다. 법적으로 결혼으로 묶여야 된다. 이러지 않고 뭐 비혼주의자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오픈 릴레이션십이든 간간히 만나든 친구처럼 편안히 뭔가 남사친 여사친처럼 만나든 그러한 분들이 두 번째 케이스. 그렇게 여러분의 운은 나눠지는 걸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번 생에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힐링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면서 힐링이 된다. 나도 모르게 힐링이 되는 그 기분 또는 그런 호르몬 반응을 느낄 수가 있고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아, 그런 게 있었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들어주는 편이고, 그것들을 좀 공감하거나 포용을 해줄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게 나이가 들수록, 어렸을 때는 그런 성향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점점 들수록 많이 들어주거나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재밌는 얘기를 하거나 있었던 경험이나 뭔가를 본 거를 썰을 풀 수도 있고 모르는 사실 아니면은 뭐 겪지 않았던 거나 생각지 못했던 딱 깨닫게 해준다든지 뭐 일침을 놓고 깨닫게 해주든 좀 빈틈을 채워준다든지 서로가 필요했던 어떤 부분을 그리고 가려웠던 부분을 긁어주는 해소되는 느낌, 힐링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리딩 여기에서 마칠게요. 부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놓여진 카드들을 보면서 하나씩 여러분과 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마지막에는 이분과 여러분이 어떠한 인연인지 그리고 얻게 되는 것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과 이분의 성향적인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볼게요. 일단 여러분하고 이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비슷하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감정 기복이 있고, 감정적으로 뭔가를 선택을 해. 이러한 느낌이 없다. 남들이 봤을 때 항상 좀 잘 지내는 것 같아. 포커페이스를 하고 있다. 일상을 굉장히 열심히 살면서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들으실 수도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완전한 결합이 되는 그 나이대가 굉장히 어린 때 만나서 찐사랑으로 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만나거나 어렸을 때 만약에 만난 사이라 해도 결합은 둘 다 어느 정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됐을 때 결합이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부부인 분들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처를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상대방이랑 이번 생에 찐사랑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두 분이 결혼궁합, 결혼운도 크게 들어와 있고 또는 둘 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 상대. 그러니까 이 사람 좀 부족하지만 그냥 사귀어 볼까? 결혼해 볼까? 이게 아니라 둘 다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 이 사람만한 사람은 없다. 이 사람이 최고네. 내 주변에 또는 이제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만큼 괜찮은 사람,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없었어. 라고 느끼거나 앞으로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 찾기는 힘들 것 같은데? 라는 느낌도 두 분이 동시에 느끼는 공통점이다. 물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 많지만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서로가 끌려야 되잖아요. 서로가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부처로 뽑아주신 분들은 두 분 다 서로가 아주 꽤나 마음에 든다. 아니면 100% 마음에 들어하는 분들도 있대요. 그게 서로가 없는 부분들을 갖고 있다라고도 나왔거든요. 둘 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성향, 그리고 나의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찾고자 하는, 내가 나의 원하는 삶이나 노년까지의 그 방향을 내가 결정하고 싶어. 내가 나의 삶을 꾸려나가고 남들이 시켜서 뭔가를 하고 싶진 않아. 이러한 게 비슷하다고 나왔는데요. 남자분에게 없는 어떤 부분이 여자분에게 있고 여자분에게 없는 부분이 남자분에게 있대요.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둘 다 사실은 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감수성이 있다. 굉장히 좀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측면은 있는데 남들이 조금 그냥 잠깐 안 사람들이거나 회사 사람들이거나 겉으로 봤을 때는 쉽게 그런 여린 측면, 순수한 측면, 아이 같은 면을 타인들이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공통점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순수한 내면이 있을 수가 있고 가장 기본적인 내가 사람을, 이성을 초이스하는 또는 친구나 내 옆에 둘 사람을 초이스를 하는 그 기준이 악의적이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나를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을 사람은 아니어야 돼. 돈을 떼먹으려는 사람은 아니어야 돼. 어떤 나쁜 불순한 목적이나 속이 시꺼먼 사람은 싫어. 이런 게 둘 다 굉장히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공통적인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책임감이 엄청 강하대요. 여러분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지 간에 그 상대방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다. 특히나 일에 있어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자신을 따르는 친구나 자신을 정말 순수하게 애정을 하는
그게 동료든 이성이든지 간에 사람을 쉽게 버리거나 손절치지 않는다. 그 마음이 순수하다고 하면은 좀 관대한 측면이 있고 마음의 그릇도 크고 기본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분이 결합을 한다. 완전한 찐사랑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은 누구 하나 변덕을 부리지 않고 싸움이 있다 하더라도 좀 그 싸움의 시간이 길게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감정 소모하는 거를 좋아하지도 않고 좀 좋은 쪽으로 가자. 좋은 쪽으로 우리가 합의를 보고 타협을 하자. 이런 쪽으로 갈 수는 있어도 두 분이 불필요한 감정 소모, 시간 낭비, 사람을 막 달달 볶으면서 피말라 죽이려는 그러한 성향이 없다. 특히나 그러한 성향이 없고 완전히 철이 들었을 때 만나서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결합이 되는 그 시기가 이미 다 성숙을 한 상태, 많은 어떤 경험을 쌓은 상태에서 두 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날 수가 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거는 약간 남자분이 고지식하거나 외골수적인 측면, 보수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라고 하거든요. 여자분도 보수적인 측면이 확실히 있는데 남자분이 보수적이고 조금 더 하나의 일이나 하나의 취미나 한 명의 사람에게 빠졌을 때 그게 너무나 오래가는 그러한 성향이 남자분이 굉장히 강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진득한 성향이 있는데 많은 비중으로는 남자분보다는 여자분이 연애 경험이 더 많다든지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보면서 사람에 대한 분석 또는 통찰력 그런 게 발달을 하게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보고 대화를 하고 뭐 소통을 해봤다든지 남자분은 그래도 경험이 많다 해도 조금 이제 바운더리나 만나는 그 종류 스쳐 지나간 사람의 종류가 어떤 분야로 특정이 좀 되어져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스스로가 그렇게 뭐 연애를 막 이렇게 하려고 많이 해야지 아니면 빨리 해야지 이런 그 생각이 없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자분은 좀 더 호기심이 많다. 다양한 분야에도 호기심이 많고 조금 지적인 그 관심사들 다방면에 굉장히 박식하다? 좀 두루두루 넓고 얕은 지식을 쌓게 되는데 나이 들수록 넓고 얕은 지식들을 다방면에서 쌓게 되거나 트렌드에 밝을 수가 있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굉장히 좀 민감하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남들이 뭔가를 다 사, 어떤 물건을 다 사, 아니면 어떤 유행을 쫓아가. 그런다 해도 내가 하기 싫으면 나는 내 스타일이 있고 내가 유니크하고 내가 잘났고 하는데 내가 굳이 저걸 따라해? 굳이 내가 저걸 사야 돼? 나 저거 안 사도 내 스타일, 뭐, 나만의 유니크함, 아니면 내 자체가, 뭐 예술? 나의 그 얼굴, 몸매가 이미 빛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나이 들수록 돈이 많이 쌓일수록 자신의 시그니처 스타일이나 어떤 유니크한 아이템들을 찾는 그러한 습성, 그러한 특징이 점점 발현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다양한 패션이나 아이템을 많이 사봤다든지 트렌드를 읽는 눈이나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꾸미면 돋보이는지를 알고 그대로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게 더 농익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스타일을 하면 진짜 미치게 예쁜지, 진짜 돋보이거나 꾸안꾼데 막 빛이 나. 그러한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찾아가는 분들이다. 그러면 왜 남자분과 여자분이 서로에게 결정적으로 끌리는지를 알아볼게요. 일단은 남자분은 여자분의 외모, 몸매, 스타일, 그게 뭐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옷 스타일이나 헤어 스타일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 여자분 쪽에 그 아우라, 뿜어져 나오는 어떠한 그 마력에 남자분이 빠질 수가 있대요. 그게 눈빛이거나 전체적인 어떤 라인이 될 수도 있고, 특히나 굉장히 좀 여유 있으면서 여자로서 그 여성미, 그 전체적인 것 때문에 남자분이 푹 빠질 수가 있어요. 나는 너로 정했다. 나는 너밖에 안 보인다. 너가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진짜 최고다. 이러한 그런 딱 깨달음, 느낌? 그것을 가질 수가 있대요.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 남자분의 얼굴도 괜찮은 편이라고 느끼고 속으로는 마음에 들어도 겉으로 잘생기셨네요. 연예인 누구 닮았어요. 이런 오두방정을 떨지 않는다. 두 분이 만났을 때. 그리고 성향상 마음에 들어도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옷 되게 멋있다. 막 이런 그 입방정.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입방정이라기보다 상대방 기분 좋게 칭찬을 해주는 건데 괜찮지 않나요?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부처를 뽑아주신 분들은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그런 식의 스타일로 말을 안 한다. 그리고 만약에 어렸을 때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다 해도 이 둘이 만났을 때는 그런 식의 스타일로 상대방에게 어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필이나 그렇게 마음을 오픈하는 그 레벨일 상태에, 여자분이 그런 레벨일 상태에 이 남자분이랑 연애하고 뭐 결합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매력 어필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둘 다 들지만 더 자신한테 빠지도록 보통 이제 남자나 여자나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나한테 더 애정이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어떤 뭐 필살기를 쓰거나 뭔가 플러팅을 하든 되게 어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필을 하는 방식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 그게 있어요. 이렇게 만났을 때 그게 있대요. 어필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사실 감춰진 것도 막 많아. 예를 들어서 스킨십을 그냥 태생적으로 잘할 수도 있어요. 스킨십을 잘해서 사실은 남자분이 엄청 막 뿅 갈 정도로 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을 빠르게 보여주지 않는다든지 처음부터 모든 그 필살기들을 다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둘이 만났을 때 적재적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 단계가 지금 이 정도고 안지가 이 정도 됐고 이 사람의 그 나에 대한 관심 표현이나 행동과 데이트 코스 이런 게 지금 이러하니까 지금 나는 이 정도를 보여줘야 되겠다. 근데 이것을 계산을 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 AI처럼 삐리삐리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자신이 뭐 꼭 의도하거나 계산을 안 해도 머리 회전이 너무 빠른 거예요. 하지만 남자분이 여자분의 마음에 들도록 좀 여자분의 동태를 살피면서 눈치를 보면서 수동적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건 아니고 사람을 좀 꿰뚫어보는 눈이 남자분 또한 있어서 마음에 들어 할 만한 어떤 말을 좀 골라서
시기적절하게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단의 가장 오른쪽 2장의 카드를 볼게요. 여러분과 이분이 이번 생에 어떠한 인연인지 그리고 얻게 되는 것까지 알아볼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얘기를 드려보면은 그대로 멈춰라 인연이래요. 그대로 멈췄다. 특히나 남자분이 외골수 성향이거나 두 분이 만나면 여자분에게 정말 빠져서 일편단심, 중심을 딱 잡고 그리고 약간의 그 통제적인 그 마인드도 있기는 있대요. 왜냐하면 남자분이 봤을 때 너무 매력이 있다고 남자분 쪽에서 느껴서 다른 사람도 눈독 들일까봐, 다른 사람이 채갈까봐, 같이 있을 때, 뭐 아니면 같이 살 때, 얘 뭐 하지? 아니면은 오늘 뭐 했어? 그런다든지, 뭐 하는지 뭐 지켜본다든지, 그럴 수도 있대요. 여자분이 선택을 할 때 가장 자기를 사랑하고 변함없을 것 같은 사람, 그러한 직감을 느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굉장히 진득하게 만나고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러한 오래가는 커플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두 분이 만나면은 좀 최강 커플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쉽게 범접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끼려고 해도 내가 좀 허접해 보이거나 스스로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커플이 여러분과 이 상대방이 점점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렇게 막 나태한 분들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과 이분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들 수도 있고 나이가 들수록 어떤 시장에서 어떤 뭐 분야든지 간에 그 레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사람들 좀 넘싸다. 꼭 이성관계 아니어도 직업적으로도 이 사람 넘사벽이다. 그렇게 주변 타인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이분이 만나게 되면은 자기계발적이고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계속 발전을 이뤄야 되는 분야라고 하면은 이 사람을 만나면은 공부를 할 수 있대요. 메인 잡을 더 향상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제2의 어떤 다른 것을 또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떤 응원과 지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이유는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또는 잘할 수 있는 일 해. 나는 내일 할 테니까. 나는 나 좋아하는 일, 나 하고 싶은 일 할게. 이런 마인드, 그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떠한 얘기가 들어왔냐면은 여러분이 느꼈을 때 이 사람 진짜 너무 싫다. 아니면 이 사람 너무 그 색을 밝힌다. 아니면 이 사람 너무 생각이 짧다. 아니면 이 사람 너무 막 입이 좀 험해. 이런 뭐 등등의 되게 어중이떠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이성들은 있을 수 있으나 이 상대를 만나면은 트루 러브, 이것이 내가 찾던 사랑이구나. 그것을, 그 관계를 얻게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유니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결국에 여러분과 맺어질 찐사랑 인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전체 카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에는 그 상대방과 어떠한 인연이고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거나 앞으로의 모습부터 얘기를 드려보면은 여러분의 어떤 성향이나 연애에 대한 태도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니콘을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연애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이나 공부보다도 연애에 있어서 수동적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 일부의 분은 저 원래는 수동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이나 앞으로 조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니고 사람 만나고 할 생각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은 연애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그리고 귀차니즘 있는 분들도 많다라고 보여져요. 연애를 내가 꼭 해야 되나? 하면서 집순이 집돌이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러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하고 일하고 또는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소모임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든지 열심히 이성을 찾아보거나 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성이 나와졌고 또는 유니콘을 뽑아주신 분들 중에서 많은 비중으로 어떤 한 사람을 짝사랑하거나 재회를 원하고 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먼저 연락을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원하고 그리고 잊고 싶은 마음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까 이러한 갈등이 있다든지 짝사랑의 대상이 있거나 재회를 원하는 상대가 있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연락을 하지 않겠다 또는 못하겠다. 이게 어떤 가능성이 없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잘 안 되면 어쩌지? 또는 타로 영상이나 타로점에 돈을 꽤 쓰신 분들도 일부 있다고 나왔는데요. 영상만 그냥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가 그냥 계속 기다리면은 연락이 오지 않을까. 아니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하면서 여러분의 감정도 기복이 생기고 포기할까 하다가도 다시 또 마음이 욕구가 올라온다든지 이게 재회라고 하면은 걔가 나한테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걔가 나한테 연락하고 고백하고 노력하고 했으면 좋겠다. 짝사랑을 그냥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그런 분들은 좀 자신감이 없고 나 혼자 진짜 너무 좋아하고 소갈이하고 막 너무 좋고 좋다가 슬펐다가 그 사람 보면 또 좋은데 그 사람 푸사도 받다가 아니면은 먼 발치에서 받다가 이런 식으로 짝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감 문제 그리고 일방적인 그 마음 때문에 소갈이를 하거나 갈팡질팡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분들은 반응이 뜨뜻미지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고 연애 운이 크게 들어와 있다기보다 굉장히 약하게 들어온 분들이 지금 유니콘을 뽑아주신 분들이다. 지금 연애 운 그리고 결혼 운이 약하게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게 평생 솔로로 혼자 지낸다. 혼자 살다가 죽는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에너지나 감정과 태도가 많이 반영이 됐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대방 같은 경우에 여러분과 인연이 깊은 상대로 나온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가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의 성향이 조금 어떻게 나왔냐면은 조금 여러분에게만 엄청 올인하거나 그리고 적극적으로 막 다가가고 연락하고 표현을 내가 먼저 막 해야지 라는 그런 정도의 행동력도
없는 그런 상대로 나왔거든요. 눈치를 볼 수는 있는데 이 사람 성향이 워낙 이렇게 변덕이 있거나 눈치를 보면서 100% 확신을 가져야지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이분에게 다른 선택사항이 있어서 다른 어떤 이성에게도 열려 있어서 마음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도 좀 갈팡질팡, 지금 이런 대상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렇게 좀 애매하게 굴거나 여러분에게 아주 적극적이지 않는 이 사람이 여러분과 어떤 이렇게 관계가 맺어질 수도 있다. 썸이나 어떤 서로가 눈치 게임 아니면 바라만 보는 애매한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현재 이런 상태거나 이 분하고 여러분의 그 인연과 궁합은 들어온 얘기가 빠르게 가까워지고 찐사랑을 하게 된다 라고 나오지는 않았고, 이게 좀 편안한 관계나 내적인 갈등이 서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현실적인 문제, 돈이나 공부나 거리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과 그분 중에 한 명이. 그게 희망 고문이 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의 사례는 여러분만이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상황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과 인연이 깊게 들어온 사람이 여러분이 적극성이 없거나 여러분이 진짜 직진하지 않는 한 굉장히 속 터지는 사람일 수가 있고, 이분의 감정도 우유부단할 수 있고 행동력이나 적극성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저 그냥 심심해서 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연애에 관심도 없는데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이 영상 한번 클릭해 봤어요. 저 지금 막 연애 욕구 엄청 뿜뿜, 적극성 엄청 막 이런 거 아닌데 그냥 뭐 봤어요 하는 집순이 집돌이 연애 의욕이 없는 연애 수포가 죽었다든지 그러한 분들이 있고, 과거나 현재의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게 과거나 현재 여러분이 짝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면 소개팅일 가능성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보다가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하단의 오른쪽 2장의 카드로 이 인연의 의미와 그리고 이 상대로부터 얻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인연은 어떠한 인연인가 라고 봤을 때 여러분에게 외로움과 양가 감정을 주는 인연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뭔가 여러분하고 영원히 절대 이어질 수 없다라기보다 여러분이 지금 특정 대상을 지정한 그 사람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개팅 운이 크고, 또는 뭐 셀럽이나 스타를 좋아하면서 팬심으로 지낼 분들도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과 누군가의 취향과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여러분에게 딱 적절하게 소개팅을 해주는 게 아니면은 여러분이 지금 특정 지정한 대상이 없으면 계속 여러분이 혼자 지내거나 솔로로 지내는 기간이 굉장히 길 수가 있다라고 나왔고, 그리고 지금 특정 대상이 있는 분들은 외로움이나 양가 감정이, 유니콘을 뽑아주신 분들은 외로움이 여러분이 선택한 외로움, 그냥 혼자인데도 외롭지 않은 분들도 많고, 누군가를 원하지만 기다리는 분들은 마음의 공허함이나 내적 갈등도 유발이 되지만 완전히 정리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혼자인 게 편한 분도 있겠지만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리고 행동해 말어 이렇게 양가 감정으로 고민하거나
기다려 말어, 이 사람을 끊어 말어, 이런 식으로 양가 감정을 줄 수 있는 인연이래요. 그리고 이분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이, 일단 마지막 조언을 드리기 전에 이분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을 얘기 드리면은, 기다림, 긴 기다림을 얻게 된다. 끝이 없는 기다림일 수도 있고 일방향의 마음인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가오기까지 아직도 안 와? 지금 여기 시계 보면서 아직도 안 와? 유니콘 뽑아주신 분들 중에서 재회를 원한다고 하면은 연결될 확률? 가능성은 퍼센테지로 10%나 많으면 20%.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을 때 연결이 될 가능성이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10%, 많으면은 20%.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인연이 딱 지정이 되어 있다라기보다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가거나 이 사람과 잘 되려면 빠르게는 되지가 않는 걸로 보이고, 물론 정말 빠르게 되는 분도 10%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얻게 되는 것이 기다림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될,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행동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조건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하는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날까? 계속 이 사람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도 있어요. 유니콘을 뽑아주신 분들은 굉장히 경우가 다양하게 나왔는데, 조언을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은 이 전체 카드를 봤을 때 여러분이 지금 일에 집중하고 싶다, 모임에 집중하고 싶다, 취미나 두루두루 아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 이렇게, 나 연애에 지금 특별한 관심 없는데요. 제가 지금 꼭 연애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은 앞으로 여러분의 행동력이나 활동 반경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지는 걸로 나왔고, 그리고 지금 누군가를 마음에 두거나 알고 지내는 사람이 애매하다든지 여러분 내적 갈등이 있는, 통합적으로 여러분의 갈등을 유발하는 어떤 대상이 딱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사람하고 딱 무조건 맺어진다라고 결론이 나오기보다는 안 맺어지는 분들이 더 많고, 맺어지더라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능동적인 자세나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 기복 없이 여러분의 감정 기복을 좀 잔잔하게 고요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고 여러분이 주체자가 된다는 그 생각과 마음의 어떤 용기와 자신감, 그것을 갖는 것이 여러분 마음이 곧 나침판이고, 아직 여러분의 어떤 미래의 찐사랑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리딩 여기에서 마칠게요. 하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생에 결국에 여러분과 맺어질 찐사랑 인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전체 카드를 보면서 여러분과 이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번 생에 어떠한 인연인지와 얻게 되는 것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트를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있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특징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겠다. 나는 그런 사람을 원해. 나랑 그러한 조건의 사람은 딱 맞아. 이런 식으로 이상형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요즘에 감정 기복이
어떤 타인 때문에 있다든지 그게 대부분은 이성일 걸로 보여지거든요. 어떤 이성 때문에 감정 기복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둘 중에 좀 고민하거나 둘 다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틀에 뽑아주신 분들은 어떤 딱 한 명의 이성과 정해졌다. 그 이성과 굉장히 끈끈한 그러한 운으로, 찐사랑 운으로 지금 바닥이 잡혀 있다라기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에 따라서 이 어떤 그 앞으로의 운, 장기적인 그 관계 규정이 찐사랑의 대상이 바뀔 수 있는 그 가동 범위가 넓으신 분들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고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방향 그리고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사람과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운으로 어떤 상대와의 에너지가 크게 잡혀진 그 부분을 살펴보면은 어떠한 인물이 들어왔나. 지금 여러분의 어떤 마음속에 누군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 그러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거나 좀 이성을 이렇게 접할 기회, 괜찮은 끌리는 이성을 접할 기회가 그동안 진짜 없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누군가 여러분과 마주하게 될 그 새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과 크게 애정 관계로 연관이 되어질 그 사람은 2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한 명은 좀 내성적이라든지 아니면 먼저 이별을 여러분에게 선포했다든지 잠수를 탔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좋아하고 굉장히 끌리고 많은 비중으로는 잠수 이별이나 소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좀 여러분에게 성적으로 이성으로서 끌리는 그러한 측면은 있기는 한데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앞으로 그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미 단절된 사이라고 하면은 성적으로 끌리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그 이상으로 굉장히 진지하게 막 사랑하고 너밖에 없어 순수한 애정으로 가득 찼어 이러한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단절이 되었지만 여러분 마음에 지금 남아있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만났다가 현재 멀어진 게 아니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적으로 끌림은 느끼지만 아주 깊은 사랑, 평생 함께 해야지 이러한 마음은 아닌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과 인연이 있는 한 사람이다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꼭 나쁘다 좋다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만나다가 단절될 가능성이 있고 아주 깊고 진지하게 그러한 감정은 갖지 않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대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봤을 때 굉장히 좀 성적 매력, 섹시함 그게 꼭 옷이나 몸을 엄청 드러내서라기보다 그 사람에게 풍겨지는 어떤 성적 매력이 많은 이성들을 조금 반하게 할 수도 있고 섹시미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거든요. 그게 좀 몸매가 좋을 수가 있고 남자라고 하면 좀 다부질 수가 있고 섹시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운동을 많이 해서든 선천적인 라인이 그럴 수도 있고요. 여자분이라고 해도 좀 몸매가 특별할 수가 있고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굉장히 성적 매력, 본능적인 끌림을 느낄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여러분께서 조금 그게 있대요. 우유부단함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금사빠기질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여러분하고 인연이 깊은 사람은 여러분이랑 어떠한 그 관계냐, 관계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두 명의 사람이 인연이 깊은데 여러분의 그 첫사랑, 여러분이 반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는 갑자기 뭐에 씌인 것처럼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던지 뭔가 특출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의 운이 그 마음의 에너지 그리고 그 상대방의 에너지가 지금 서로 완전한 결합이 될 정도로 강하게 유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나오지가 않고 아직 열린 결말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바뀔 운이 좀 굉장히 크게 들어왔고 그리고 여러분과 이 둘 중에 한 명이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대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뭔가 여러분의 마음도 중요하고 이 상대방이 여러분의 내면이나 외면의 아름다움을 모두 느끼게 되는 그 시점에 성숙도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진가를 알 수 있는 레벨까지 되었을 때 결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변수가 두 개죠. 여러분의 마음도 A가 나 뭐 마음에 안 들어 해? 그럼 나 B 아니면은 나 좋다고 하는 C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 그 상대방도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 내면의 깊이나 여러분의 매력, 여러분의 진짜 그 순수한 사랑의 어떤 가치 그런 것을 알아보는 것 그것에 뭐 깨달음을 얻든 그러한 면모들의 기존과 다른 느낌을 느끼든 그것을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와 여러분하고 인연이 깊은 A와 B가 여러분의 가치를 완전히 알아볼 수 있는가 그러한 변수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찐사랑으로 맺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단의 가장 오른쪽 두 장의 카드로 이 인연은 이번 생에 어떠한 인연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까지 알아볼게요. 일단은 이 인연은 무엇인가 어떠한 인연인가라고 보면은 한마디로 진짜를 찾아라 인연 진짜가 누구일까 인연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군가를 보고 이 사람이 내가 찾던 진짜 소울메이트인가 봐. 이 사람 진짜 매력적이고 나랑 잘 될 사람인 것 같아 하면서 여러분이 반할 수도 있고 그 상대가 여러분의 진가 이 사람이 내 진짜였네 하면서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사람으로 깨달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조금 진짜가 아닌 사람도 여러분이 구분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나한테 적극적이니까 얘는 날 사랑할 거야. 아니면은 얘는 나한테 호감이 있고 관심이 있고 또는 염탐을 하고 그러니까 나를 되게 진지하게 애정하나 봐. 나밖에 없나 봐. 라든지 아니면은 걔는 잘 놀고 뭐 문어발 스타일의 뭐 선수 그런 스타일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순수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진짜를 찾아라 인연 이 인연은 딱 한 명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마음과 다른 타인 한 명이거나 타인들의 마음의 에너지가 하나로 딱 맞게 되는 그 시기도 맞아야 하는데 마음의 그 크기도 서로 깊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는 걸로 보여요. 여러분의 마음과 판단력, 그리고 타인을 여러분이 꼭 과거나 지금 옆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뭐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이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앞으로 시간은 정말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내면 아이를 얻을 수가 있대요. 그 내면 아이를 바라보고 치유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거나 여러분보다 어린 사람을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능력도 얻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미 지금 그렇거나 앞으로 점점 그럴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그 기준이나 내가 만날 그 이성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러니까 뭐 첫눈에 반했거나 나의 어떤 환상에 휩싸인 사람, 아니면은 나에게 뭐 관심이 금방 식을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내가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 것과 실수를 범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어떤 성숙한 마인드와 그 마음의 자세,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상대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고를 수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내면 아이를 보듬어 주거나, 또는 진짜 내가 원하는 사람이나 나의 어떤 정체성과 맞는 사람이 누군지 깊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조금 깊이 있게 통찰하고 여러분의 중심을 딱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